백제 멸망과 포터피플입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백제 출보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라가 차지했다가 가야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차지했어요. 이때 백제는 그 전부터 분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이미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심 세력입니다. 물론 최고의 지배계급은 왕, 이른바 이 윗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쪽에 왕자가 저쪽 가기도 하고 저쪽 왕자가 이쪽에서 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백제 패망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때는 비교적 세가 연합적 성격이 좀 상당히 훨씬 더 강했죠. 그런데 백제 유민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언제요? 백제가 언제 패망합니까? 네, 663년. 네, 백강전투에서 전멸하다시피 깨지면서 백제의 역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강전투에서 깨지면서 백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부흥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세력과 새로 들어온 대거 유민 집단, 포터피플 집단이 만든 문화가 아스카 문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의 문명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이미 지배 계급은 백제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요동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백제계가 장악했다는 건 뭘까요? 밑에서 친화노를 하든가, 기분 나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데 튀어야죠. 그렇다고 일본에서 다시 대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동쪽으로. 알프스. 방향 알프스 넘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멀어지는 지역, 특히 동쪽으로 간 지역,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집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게 나중에 수요군 문화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원래 누가 살아요? 선주민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고아시아 계통들. 이분들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무슨 동북부 지역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 전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섞여 살긴 했죠.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 그 DNA나 이런 걸 쭉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요, 섞여 있어요, 유전자가. 근데 서서히 밀리고 줄어들고 했겠죠. 바로 이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조선으로 보면요, 어디쯤 될까요? 동북, 함경도 지역.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언제 이게 무슨 일이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이민족들이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쇼군이라는 제도입니다. 정의 대장군. 그러니까 오랑캐. 동쪽의 오랑캐를 정벌할 대장군. 이게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영어가 별로 안 좋죠. 오랑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같이 혼용돼서 썼던 것은 정동. 정벌한다 할 때 정동 대장군이라는 용어를 초기에는 같이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정의 오랑캐 이렇게만 쓰는 걸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의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란이라면 또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 지역을 좀 보시면요, 아마 그 무슨 일본 답사기행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굉장히 머리에 쥐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명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는 등장하는 지명인데 저 사람 책에는 없어요. 지금 다 일단은 담은다고 담아 본 겁니다. 암기하실 필요 역시 없습니다. 아,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녔구나. 이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당연히 오스카만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지역에 신라가 또아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신라는 처음에 조그맣게 있었던 거예요. 백제, 가야에 더 키웠고, 예, 백제기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초기 안착지는 역시, 예, 비교적 한 곳을 접고 들어가는 곳, 안전한 곳.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집 지으면 바로 바닷가 살겠어요? 요즘같이 안전한 사회이면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늘 한 단계 좋은 땅을 두고 살짝 들어가는 곳에 또아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형 지도를 보면 당연히 내가 돼도 거기 살았겠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이쪽 지역. 예, 이쪽 지역에 처음에 초기 예, 정착을 합니다. 여기가 비조. 예, 지명이 이게 아스카. 특별한 뜻 없어요. 그냥 지명이에요. 예, 다만 이제 고대에 있는 지명을 지을 때 어쨌든 의미를 하겠죠. 뭐 길야, 아까 그 야요이 문화가 있었던 곳, 큐슈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길야라 그러면 좋은 들판, 살만한 땅.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은 많아요. 다른 데 가도. 예. 여기에 살다가 위로 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독특하게도 더 깊숙이 들어가는 데가 딱 하나 있어. 한 번. 뭐 이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까지는 자료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떨어진 깊숙한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잠깐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신없이 돌다가 가장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 나라 분지 북쪽에 헤이족교라는 이때가 이제 가장 문화가 융성하게 꽃이 필 때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표시해놨네. 동대사, 흥복사, 그 다음에 법융사. 뭐 일본 전체 문화를 거의 다 담고 있는 곳이다. 불교의 역사를 거의 초기 불교를 다 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죠. 어디로? 지금의 일본의 영원한 수도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토. 교토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계급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을 때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황제, 그러니까 천황의 권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아스카 문화하고 이 나라 지역 안에 있을 때가 비교적 권력이 분권화가 안 돼 있고 좀 집중되어 있는 소가시라고 하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고구려계인지 백제계인지 명확치는 않지만 백제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비라든가 이런 성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나타난다 그래요. 이때는 소가시가 잡고 있고, 이때 그 유명한 초기 무슨 태자죠? 예? 예, 쇼토쿠 태자. 나중에 신격화가 되어 있죠. 바로 이 두 사람이 궁합을 맞춘 거예요. 그 소가시라는 강력한 그 세력. 뭐 당연히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딸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왕을 여자 천자 천왕을 자신의 여자 조카 딸로 천왕을 삼습니다. 그 섭정, 삼아놓고 섭정을 맡긴 게 쇼토쿠 태자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무슨 뭐 천왕과는 어떻고 뭐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뭐 많이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태생 자체가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건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강화되느냐? 이건 메이지 유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는 메이지 유신 때지, 그 전에는 전혀 그 관계없는,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계속 세뇌교육을 시키고요. 수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탄압을 가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대 일본인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종교화, 이미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백제계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니까 할복한 문인도 있잖아요. 뭐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문인인데도 이런 일들이 오래전 이야기, 뭐 몇십 년 전 이야기 아니고요. 바로 이런 상황과 이제 관계가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천황가는 이런 외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견제받고 일본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천황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굉장히 미미해요. 다시 뭔가를 해보려고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이 힘을 빌어서 쳐내면 이 사람 또 안고 또 안고 하는 이 반복의 역사예요. 중간 짧게 천황가의 존재감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다만 그럼 왜 천황제도를 없앨 수 없었느냐? 천황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거든요. 이것은 동양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춘추 주천자가 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치지를 못하잖아요. 서로 막 밀어붙이기만 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오히려 천자를 없애거나 천황을 없앴을 때는 모든 세력이 공적이 되기 때문에 거길 범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천황가를 유지해준 또 다른 비결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제어하고 신라어가 각각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자연스럽게 백제 초기 한반도하고 이질감이 없는 그런 언어가 지배 계급의 기본 언어였다. 좀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